안녕하세요. 정신분석 해드립니다. 오늘 정신분석 용어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원인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인은 상징들의 연쇄와 실제계 사이의 매개를 의미하는 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상징계와 실제계를 매개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언어는 실제를 상징화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상징계와 실제계 사이에 언어라는 매개체가 상징화의 원인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란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욕망의 원인 대상 A를 볼 수 있죠. 대상 A는 욕망의 원인, 또 우리 주체의 결혈을 막는 스크린으로 작동하죠. 주체의 욕망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대상 A입니다. 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욕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무의식의 원인이 있어요. 무의식의 원인은 바로 결여, 결여 중에서도 상실이라고 할 수 있죠. 상실은 우리 무의식 가장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결여입니다. 그 상실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나의 한쪽 성을 상실해야 되는 그 상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젖가슴에 대한 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태에 대한 상실이 있죠. 어머니라는 그 몸과 하나 된 데 대한 상실이 바로 출생입니다. 그러한 상실이 무의식의 저변의 원인으로, 주체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욕망의 원인이다 그러면 그건 결여가 되겠죠. 결여. 또 하나는 대상 A. 그러니까 대상 A는 욕망의 원인이면서 우리 안에 결여가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어떤 기호이기도 합니다. 욕망의 원인은 결여와 대상 A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섹슈얼리티의 원인,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원인이 뭐죠?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섹슈얼리티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잃어버렸다, 상실은 또한 인정투쟁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인정받으려는 인정투쟁의 원인. 결국 상실은 근본적으로 주체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환체라고 합니다. 원환체. 주체의 중심이 그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과 같이 중력의 중심이 물체 밖에 있다는 것이다. 이게 원환체의 특성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외심적이다. 외심성, 그리고 탈중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외심적 주체예요. 주체의 중심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외부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체는 외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주체성이라는 건 근원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 주체성이라는 게 없어요. 주체성이라는 건 주체 없음이 바로 주체성이에요. 주체 없음. 주체는 타자의 욕망의 대상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원한체의 또 다른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부와 외부가 한 공간에 있지만, 한 영역에 있지만, 이 내부와 외부는 결코 만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같이 가기는 하지만 만나진 못해요. 욕망과 대상은 같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같이 가지만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는 것이죠. 표층, 의식과 심층, 무의식은 같이 가지만 결코 만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은 무의식에 일치할 수가 없어요. 무의식은 의식을 통해서 100%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가는 것이죠. 원한체라는 개념의 특성입니다. 위상학은 넘어가겠습니다. 유물론. 락강에게 있어서의 유물론이라는 것은 언어의 유물론이죠. 능기의 유물론, 기표의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능기의 유물론.
능기의 물질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성을 얘기하는, 육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기의 육체성 혹은 물질성, 그게 바로 문자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것은 불활성적인 것이죠. 언어는 활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는 불활성적인 것입니다. 언어에는 어떤 그 융통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자에는 융통성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나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활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석될 수 없는 근원으로서의 문자, 이게 문자의 물질성입니다. 언어의 물질성은 바로 문자입니다. 유사자. 유사자라는 것은 비슷한 사람을 말하죠. 누구와 비슷한 사람을 말할까요? 자아와 비슷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아는 어떻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길까요? 동일시할까요? 자기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와 비슷하게 생겼거나 자기와 매우 일치하는 어떤 면을 가진 그러한 타자가 바로 자신의 유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외모를 가졌던지 나와 비슷한 신체를 가졌던지 또는 사귀어보니까 나와 비슷한 성격을 가졌던지 나와 비슷한 행동 양식, 언어 양식을 가졌던지 이런 사람이 나의 유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가 투사해서 나의 유사자가 될 만한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나의 유사자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사자라는 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상상적 동일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강적 의미에서 유사자는 누가 있었죠? 거울단계, 거울상이 바로 유사자입니다. 거울상이라는 게 바로 나의 그 자의 유사자가 되는 것이죠. 유사자는 다른 말로 소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친구를 사귈 때 보통 자기와 비슷한 친구를 청소년을 자기의 친구로 삼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유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타자가 보여주는 근본적 타자성이 아니라 그가 자아의 유사한 한에 있어서 소타자다, 유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에게 유사한 한에 있어서 유사자 혹은 소타자다. 대타자와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소타자는 상상적 자입니다. 상상적 자. 대타자는 상징계적 타자죠. 상징계적 타자. 소타자는 상상계적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유사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유사자를 우리가 상상적 동일시할 때 그 동일시는 내재화뿐 아니라 외재화를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일시란 말, 상상적 동일시, 상징계적 동일시, 실제계적 동일시 할 때 그 동일시란 말은 내재화와 외재화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동일시는 내재화를 통해서 이미지를 내사하는 것이지만 그 내사된 이미지와 내가 묶여 있으면 이것이 나의 유사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유사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상적 동일시로 인해서 내재화된 이미지 또는 대상은 나의 유사자에 불과한 거예요. 상상계의 유사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외재화되면 상징계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재화한 대상을 다시금 외재화시키면 그것은 나와의 객관적인 거리를 가진 상징계의 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대상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심리적 거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 거리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일시라는 건 내재화를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그 내재화된 대상을 다시금 외재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외재화시킬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상징계적인 동일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징계적 동일시를 이루어야지 상상적인 동일시를 이루면 곤란한 것이죠. 유사자밖에 안 되니까요. 유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야, 너 아빠에게 갈 필요 없어. 아빠의 부명을 받아들일 필요 없어. 거세될 필요 없어. 너는 내 딸랑이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 내 딸랑이 노릇만 해. 이게 어머니의 유혹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유혹이 강할수록 아이는 거세 과정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게 이중기만이에요. 우리 지적이 얘기하는 라비노비치의 농담 아시죠? 한 유대인이 모스크바에 살다가 이민을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민 당국자가 당신 왜 이민 가려고 하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질까봐 걱정이 돼서 이민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민 당국자가 대답하기를 소련의 공산주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뭐라고 또 응수하느냐, 그게 바로 내가 이민 가고자 하는 진정한 원인이다, 이유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런 걸 이중기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락강은 이성의 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간지가 유혹으로 작동이 유혹의 하나로 작동이 될까요? 이성의 간지는 뭐죠? 이성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실패를 계기로 해서 성공을 목표로 어떤 기획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패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성의 간지예요. 근데 그 이성의 간지는 틀렸다는 것이 지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간지가 진정한 이성의 간지가 되려면 주체의 이성이 기획하지 않아야 돼요. 미리 계획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 목표와는 다르지만 어떤 다른 목표를 성취하게 되었어요. 그거를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이 실패 때문에 내가 목표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게 이성의 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락강이 말하는 유혹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이성의 간지하고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비노비치의 농담,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유혹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실수를 끌어내는 것이죠. 실수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